네. 엉클즈의 돈돈 5060 인생설계 국민연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사실 여러분들이 지급받기 위해서 뭐 10년, 20년, 30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납입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지급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좀 귀 기울여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의 지급은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최소 10년이라고 하는 보험료 불입이라고 하는 120개월 불입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10년 불입을 채우지 못하면 원금과 이자의 일시금 형태로 그동안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것에다가 이자를 덧붙여서 한꺼번에 주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에서는 빠이빠이 하는 거죠.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을 계속 유지하고 불입한 건 아니시기 때문에 불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금 형태로 지급된다. 요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신 거니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중점적으로 최소 10년 120개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일시금의 형태하고 그 연금의 형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시금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하는 청산적 성격의 급여. 그러니까 이제 연금으로 주지는 못해 갖고 이거 정리를 해야 되니까 내가 이거 끝마치는 의미로 이렇게 정리해서 줄게. 뭐 이런 의미죠. 10년 미만 가입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10년 미만 가입자는 연금을 받지 못한다. 일시금으로 받는다.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어요. 61세, 62세, 63세 연령별로 생년에 따라서 그렇게 출생 연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기에 해당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임의계속 가입도 못하고 뭐 추납도 못하고 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일시금으로 받고 마는 게 반환일시금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 등에서 사망하였거나 유족연금 대상자가 없을 때 유족연금이 있을 경우에는 연금 형태를 좀 줄여가지고 가입 기간에 따라서 줄여가지고 주는데 대상자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반환 일시금을 주고 마는 거죠. 또는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이주 이민을 가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 포함한 일시금을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녀 등 최우선 순위자에게 뭐 이렇게 상속처럼 분할해서 주는 게 아니라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에게 100%, 배우자가 없으면 해당되는 자녀에게 100%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36개월 미만인 경우는 반환일시금 환불이 불가합니다. 3년 이상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한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얘기다. 그다음에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음, 그 장제부조적 보상적 성격. 장례비가 필요하니까 국민연금에서 그동안 당신이 납입한 돈의 일정 부분을 그 우리가 장례비 형태의 일시금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게 사망일시금이죠.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유족이 해당되는 자가 없는 경우 넓은 의미의 유족, 배우자, 자녀, 부모, 손주, 손주 이렇게 해서다가 형제자매 사촌 이내 반계열 쪽에게 지급함. 사촌이죠, 사촌. 사촌 이내 반개월 쪽에게 지급하는 그런 형태고요. 반환일시금에 해당되는 금액은 최종 기준 소득 월액, 뭐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이다. 그 월 신고 소득이 국민연금은 한 550만 원 정도가 이제 최고 기준 소득 월액이거든요. 1000만 원을 받더라도 550만 원, 560만 원 정도, 600만 원이 안 되는 그 정도가 매년 바뀌게 나는데 600만 원이 안 되는 정도 버는 사람하고 동일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한다는 얘기죠. 1000만 원 벌어도 1000만 원을 9%를 내는 게 아니라 600만 원 안 되는 돈에 거기에 해당되는 9%를 내는 거기 때문에 기준소득 월액 평균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다. 만약에 400만 원 버는 사람 같은 경우는 446, 한 1600만 원 정도의 사망일시금이 지급되고 이제 그 국민연금은 더 이상 관계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금 형태입니다. 연금 형태. 연금 형태가 중요한데 노령연금의 정상 개시 연령은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연령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는 이 나이가 되어야지 노령연금을 준다. 그 얘기입니다. 뭐 64년생 경우 지금 이제 2024년이니까 64년인 경우는 63세에 만 주민등록번호상 만 나이 다음 달 25일부터 지급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근무 및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나이 및 조건에 맞으면 연금을 최대 5년 조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기연금인데 내가 원래
63세에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58세서부터 59세, 60세, 61세, 62세 이렇게 아무 때나 5년 기간 한도 내에서 앞당겨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조기연금 제도입니다. 뭐 건강이나 뭐 이것 때문에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소득 발생하지는 않고 그럴 경우에 내가 상황에 맞춰서 1 년, 2 년, 3 년, 4 년, 5년 정상적인 연령보다 당겨 당겨서 그렇게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연금을 조기 수령하게 되면 감액이 발생합니다. 동일한 금액을 주면 그러면 좀 공정하지 않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년 정도 당겨서 받으면 1 년에 6% 이니깐 18%를 그 감액돼서 받게 되는 거죠. 1 0 0 원 원래 정상적으로는 63 세에 1 0 0 원을 받게 된 사람인데 3년 앞당기면 18%가 감액된 82만 원부터 82만 원을 첫 연금으로 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른 증가율은 동일하다는 말은 1 0 0만 원 받게 됐을 때 5% 오르면 82만 원 받는 사람도 역시 동일하게 5%가 오른다는 거죠.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연동돼서 실질 가치를 보존하는 것은 동일한 율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건 뭐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요 A값 여기 A값 나왔네요. A값. 앞에서 설명드린 A값 있었죠. A값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존재하는 경우는 신청이 안 됩니다. 당신 소득이 있는데 지금 290만 원 소득 기준으로 290만 원인데 그게 있는데 뭐 구태여 조기연금을 신청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래서 이제 신청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좀 부연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말하는 근로사업소득, 사업소득, 이 사업소득은 근로소득의 경우는 이게 연봉이 아니에요. 연봉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연봉이 아니고 연봉에서 월급에서 근로소득 공제라고 하는 걸 빼요. 근로소득 공제를 빼면 이게 근로소득이거든요. 이 근로소득 기준으로 A값을 산정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소득 기준으로 하면 매출에서 비용을 빼요. 비용을 빼면 이게 순이익이 남잖아요. 순이익. 순이익. 요 순이익 개념의 사업소득이라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아. 근로소득 그러면 우리가 나 연봉 월 300만 원 받는데 300만 원 받아도 근로소득 공제를 빼면 뭐 한 200만 원 초반대 250만 원이 안 되는 돈이 되기 때문에 250만 원 기준으로 A값과 비교하기 때문에 300만 원 월급을 받는 분은 여기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불가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요게 쪼끔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제가 부연 설명을 쪼끔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연 조기연금하고 조금 반대되는 개념인데 연기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기연금 수령제도와 반대로 이건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춰 가지고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너 일해. 일하면 몇 년 늦춰 받으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그때 가서 노후소 이게 증가된 연금을 받으니깐 너 노후소득이 확실하게 조금 나아지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연기연금의 신청은 65세 이전까지 기간에 대해서 최대 5 년까지. 그래서 어 63 뭐 1 년, 2년, 3 년, 4 년, 5년 이렇게 자기 받을 시기보다 더 늦춰서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1 년에 7.2% 씩 최대 36% 7.5% 곱하기 5년 하면 36% 거든요. 36%를 가산해서 지급하겠다. 예를 들어서 63 세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3 년을 미루면 내가 21.6%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100만 원 원래 받는 사람이 3년 늦춰 받으면 120 몇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에 5 년을 늦춰 받으면 36%가 증가되기 때문에 100만 원 받는 사람이 136만 원을 받게 된다. 이런 말이 이 연기연금의 장점입니다. 연기 비율은 50% 에서 100% 구간 내에서 10% 단위까지 나 50% 늦게 받을래, 60% 늦게 받을래, 70% 늦게 받을래. 예. 물론 그 안 받은 것은 지금 정상적인 노령연금을 내가 20% 받고 연기연금으로 80% 받을래. 이렇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많이 받는 대신 수령 기간이 줄어 실질 연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장수하는 경우는 100 세까지 사는 경우는 당연히 연기연금이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68세 돼서 신청한 사람이 75세에 뭐 이렇게 사망하게 돼요. 그러면 연금 받을 시기가 적잖아요. 받는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받는 사람보다는 늦게 받는 게 장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실질연금에 받은 총 연금액이 낮아질 수 있다. 뭐 이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 소득이 있는 업무 이게 이제 A값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요. 연금이 감액되기 때문에 연기 신청을 고려해야 된다. 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페이지를 마련했습니다. 노령연금의 감액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지금 소득이 있는데 구태여 국민연금을 수령해가지고 100%를 다 주면 안 되니까 너 기본소득이 있으니까 이 연금액은 우리가 받는 소득에 비례해가지고 조금 감액을 하고 주겠어. 그래서 최대 감액 한도에는 50%고 그다음에 감액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그 말은 신청하고 5년 동안은 감액이 적용되지만 5년이 지나고 나면 정상적인 연금으로 그렇게 돌아와 가지고 손해 보는 게 없이 손해 하여튼 줄어드는 게 없이 100%다 받게 된다는 거죠. 이 A값 초과 소득 발생 시가 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표가 있는데 이 표는 제가 조금 예시로 설명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연관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 600만 원 급여 소득자인 경우는 근로소득이 500만 원이에요. 기억나시죠? 앞에서 제가 그, 그 월급하고 월급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야지, 소득 공제라는 걸 빼야지 이게 근로, 근로소득으로, 이 근로소득이 A값하고 비교된다. 여기 A값하고 비교된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렸죠? 그래서 600만 원 급여 소득자는 근로소득이 500만 원입니다. 근로소득 공제 100만 원 정도가 이제 빠지니까요. 그러면 500만 원에서 요 A값 298만 원, 2024년도 A값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밑에 주가 나오네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 소득액 2024년 기준으로 298만 원. 요 금액을 빼면 201만 원이 초과 금액이죠. 201만 원이 초과 금액이면 어디에 해당되죠? 그렇죠. 여기에 해당되죠. 여기. 그러면 15만 원 더하기 초과 200만 원 초과 금액에 200만 원 초과 금액의 15%이기 때문에 15만 1,611원. 이 15만 1,611원이 받게 되는 연금에서 감액돼서 나온다. 그 말이죠. 얼마 기간 동안? 5년 기간 동안. 물론 이거는 전체 수령 금액의 50% 미만일 경우로 가정하는 거고 5년 기간은 감액되고 그 이후에는 관계없이 내가 받게 되는 원래 정해진 연금 어, 그, 그 연기연금을 100%다 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연금의 정상적인 연금에서 조금 미리 받게 될 때 나이 기준으로요. 미리 받게 될 때 감액되는 거, 그다음에 좀 늦게 받게 될 때 증액되는 연금, 그다음에 그 A값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살 수도 없고 A값 초과 소득이 발생하면 받는 금액에 비례해 가지고 내가 그 연금이 감액된다. 그 기간은 5년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연금 받는 거에 대해서 내가 조기연금, 연기연금, 정상적인 연금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하고 관계돼 가지고 조금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 정보는 제가 드린 것 같아서 자, 세 번째 시간 여기서 끝내고 다음 시간에 뵙죠.